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 4년 좀 넘는 시간을 좀 돌아보니까 뭐가 내 삶에 제일 좋아졌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삶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근데 왜 가벼워졌나를 돌아보니까 이전에 제가 모르던 것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선순위 가치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진짜 자유라는 게 뭔지 이제 그 느낌, 그 맛을 조금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어, 삶이 가벼워진 이유를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제가 되게 가벼워졌더라고요. 근데 중산층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비용을 줄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돈과 시간의 비용의 지출이 멍청하게 쓰이다 보면은 삶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수업 들어오시면서 제 수업에도 들어오시는 MF 케어 수강생 분들도 비용적인 부분이 정말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진짜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중산층에 계신 분들은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난한 때 내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부자처럼 보일 수 있는 그 페이크를 내가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페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건 말 그대로 카드값이 허덕이고 페이크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월 한 500 이상만 벌어도요, 페이크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린 예전에 옛날 시대에 진짜 지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의 뭐 대통령, 뭐 거의 뭐 왕 정도 돼야만이 지금의 서비스. 우리가 뷔페를 먹잖아요. 뷔페가 뭐예요? 해외를 나가잖아요. 해외가 뭐예요? 음. 그건 완전 예전에는 오직 상류층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어렵겠지만 중산층에 계신 분들은 그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왕들이 누리는 걸 중산층에 계신 분들이 누리는데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이 왕이라서 누릴까? 중산층에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통령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지출을 해 가면서 그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부자들도 똑같이 벤츠 S클래스를 몰 거예요. 근데 중산층도 S클래스 몰 수 있어요. 왜? 그만큼 규모 경제로 인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프라이스 포인트가 그만큼 광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산층도 누린다 이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이제 늘면 늘수록 어느 순간 이런 순간이 와요. 더 이상 내가 이 지불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처음에 좀 중산층이 좀 잘 나고 할 때는 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인데 돈 벌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근데 그 성취감을 느꼈을 때 그게 한계 효용이 오는데 그 한계 효용이 끝나면 에너지가 드롭되고 돈은 똑같지만 더 이상 내가 원래 그 살아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비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 포인트에서 떨어지다 보면 내가 원래 벌었던 돈도 떨어지게 돼요. 왜?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상관관계 고객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좋아졌을 때 거래를 하면요. 그냥 내가 섹시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너지 포인트를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손흥민 선수 하면 어때? 그 사람이 잘 이렇게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다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그 에너지 포인트를 그걸 어때? 잘 관리를 해야만이 잘 안 다쳐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일반 사람은 손흥민 선수만큼 어때? 우리도 뛰는 사람인데, 우리도 싸우고, 우리도 거래를 하고, 클로징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어때? 그걸 관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포인트를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린 게 내가 떨어뜨린지를 모르고 어때요? 한계 효용이 지나가면서 어때? 그 자극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극이 없는 순간 좀비 형태로 들어오면서 어때?
기존의 고객들이 그걸 눈치채요. 얘가 왠지 나한테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뭔지 나한테 숨기는 것 같아. 얘가 예전만큼 섹시하지 않은데, 남녀 관계에서도 처음에 섹시해서 내가 그 여자랑 잘 수는 있지만, 그 여자 끊임없이 나를 섹시하게 만들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그 자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남자는 그 다른 여자, 더 섹시한 남자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결혼 생활 왜 사람들이 지루하고 결혼 생활 왜 다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지를 깊은 관계를 못 넘어가는지를 보면 이게 그 포인트예요. 에너지 포인트 처음에 연애할 때 썸 탈 때 가장 올라갔다 어때? 그걸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못 하는 게 결국에는 비용 지출에 대한 그 가치 부여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때? 원래 스탠다드, 원래 기준을 더 높여가지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살아있는 내 스스로를 나 스스로 감동 줄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동기부여주고 내 고객들도 동기부여주고 내 잠재 고객도 동기부여줘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줘야 될 첫 번째 대상자 나하고 함께 할 때 어때? 그 한계 효용이 지나고 나서 어때? 떨어지는 거예요. 중산층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초반에 중산층까지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거품이 껴가지고 왕처럼 보였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자동차를 몰고 있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떨어지는 게 나중에는 시급하고 그게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결국 뭐 하냐? 그 비용이 줄여도 되는 비용을 계속 안 줄이는 거예요. 안 줄이는데 망할 때까지 안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는 망했어. 이미 난 좀비 형태로 들어와 있어. 이미 난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 느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 있는데 어때? 얘네는 이미 육체는 망하지 않았는데 정신 상태 영적으로는 말라 있어요. 이런 말라 있는 사람이 뭐라도 찾고는 싶은데 용기는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시장을 적절하게 깨우치고 그 본질을 그런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겠죠. 왜 잡스 같은 사람은 본질을 가장 꿰뚫어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가장 꿰뚫어 보는 극단적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에너지 많이 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를 또 못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왜 사람들이 저희 코칭을 받고 왜 저희 제자들이 중산층이 많냐를 보니까 중산층에 있는 사람 왜 저의 커뮤니티에서 가장 가장 수혜자인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본질을 흔들어주고 그 본질을 꿰뚫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마인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인드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얼굴을 대고 그렇게 투명하게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중산층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한테 박수치고 궁뎅이 핥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이스가 내가 돈을 많이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돈을 지불한 사람이 원래 왕인데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저희 제자 관계에 있어서. 그게 건강한 관계인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왜 그럴까? 그게 카리스마,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내가 끊임없이 확보하기 때문에 어때요? 고객이 내 머리에 똥 안 싼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객이 나한테는 제자고 그 제자가 어때? 자기도 제자가 있고 자기도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내 거를 그대로 복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제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본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의사결정을 바꾸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 대부분 뭐예요? 지출을 할 때 보통 지출을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지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의 어떤 체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지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있다,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강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런 거품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 사람이 시간 속에서 그 디테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때요? 그걸 싹 다 바꿔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바꿔주는 게 비용이에요.
비용을 제거시켜 주고 그 비용을 제거시켜 주는 그 마인드를 바꾸고 그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거기에 본질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 삶이 가벼워졌다는 지금 표현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도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도 앞으로 그렇게 본질적으로 건드려주고 우선순위를 바꿔주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팀워크로 협력을 해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인간이 단 한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구세주는 안 나와요. 내가 나를 구해야 돼요. 예. 내가 나를 구하려면 이런 커뮤니티에 문 두드리고 지가 발로 찾아와요. 우리가 문 두드려 주지 않아요. 내가 뭐 콜드콜 예전엔 콜드콜 하지만 지금은 콜드콜 해가지고 우리한테서 어필 받은 오퍼 받은 사람들 아마 제일 행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콜드콜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문의 온 사람만 자격 조건 깔때기를 걸려내 필터링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 말은 뭐냐? 나쁜 뉴스. 아, 누군가가 나한테 오퍼를 던지고 나한테 이런 상품을 얘기하고 나를 어때요? 서비스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겠구나. 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지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는구나. 이게 나쁜 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건 그나마 어때요? 그나마 이거를 노출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 저 여기 있어요. 찾아오려면 내가 아니라 네가 한 발 들어와. 그리고 나가도 돼. 네가 한 발 먼저 들어온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뺏어갈 것만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은 교만해서 안 돼요. 그냥 이 두 가지 때문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특히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있다는 그 마음과 그 조금 있다라고 조금 인정받았던 사회에서 조금 인정받았던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것을 못 내려놓으면서 그 의사결정을 결국 못하게 되고 그 의사결정 계속 못하다 보면 내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때요? 나중에 힘든 거예요. 제일 병신들이에요.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질문한 것도 사실 되게 부끄럽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중산층이 왜 멍청한 비용을 쓰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바뀌어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사실 이렇게 깊게 저는 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혼자 자기의 어떤 그 비용을 픽스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님, 그래도 만약에 혼자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리뷰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일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의 어떤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출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음, 마음이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는데 제가 지출 내역서와 지출을 어떻게 하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음, 사람의 입으로 털어내야 돼요. 제가 제 코칭하면서 일대일 코칭하면서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이 지출이 이렇게 나가고 이 지출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지출을 한 동기에 대해서 그렇고 이 선택을 할 때 누가 옆에 의사결정권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나름 그래도 이 고민에 대해서 깊게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깊게 대화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까지 따져요. 그 깊게 음, 대화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과거 배경은 무엇이고 댄서와 댄스 강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음, 이게 결국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지출을 줄여라. 이거는 그냥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덩어리를 안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출을 음, 차라리 하고 자기 그 멍청함과 그 멋에 살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출에 대한 그 지출 내역서가 제가 가져오라고 하고 제 지출 내역서를 보고 그 사람하고 제가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출 줄일 걸 다 줄였대요. 진짜 그럴까?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2달러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실제로 실험했대요. 음,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2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쉬워요? 네.
한국 돈 10,000원도 아니에요. 이 달러라고 하는 건 3, 4천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었는데 중산층에 과연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데 하루에 10만 원 가지고도 못 살아요. 그게 지금의 중산층들이. 중산층도 다른 게 중산층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데 그 가난한 체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지출 내역서의 우선순위와 지출 제거에 대한 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 지출을 없애도 어느 순간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출은 없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거를 왜 그래야 되는지 모두 다 이 사람한테 설득해가지고 지출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세상에 유혹이 없을까요?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없어져요.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랜 시간 거쳐도 없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허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 지출을 해요. 근데 그 지출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공허함을 어때? 처음에는 어때? 누군가의 어떤 도움받아서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공허함 줄이는 그 근본 뿌리와 거기에 대해서 관점이 없는데 지출을 줄여지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투자하기 위해서 아껴라고 하는데 아낄수록 아낄수록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부작용이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한 명의 사기꾼이 딱 들어와가지고 한 명의 이성이 어때요? 딱 들어와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한 명의 이성으로 잘못 만나서 어때요? 그 사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습관을 한 방에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걸 없애라 이걸 하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모두 다 그런 작용을 어때요? 유튜브에서 어때요? 대형 유튜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들으면 달콤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왠지 이 지금의 이 트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정해 가야 되는 문제고,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문제고, 무엇보다 부작용을 줄여 가야 되는 문제고,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한 문제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그 시스템을 내가 보기 전에는 혼자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제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이걸 얘기해서 저한테 꼭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논의하고 여기에 관심 있고 이거를 향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알 것 같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 명 한 명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서 제거하고 찾아가면서 제거하고 찾아가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그 대가집을 적어도 그 찾는 행위를 하는 게 그 사람이 그나마 저는 항상 수강생들이 나한테 문의가 오잖아요. 잠재곡에. 그럼 전 물어봐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물어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노력을 10명이면 그중에 한두 명은 혹시나 할 수 있지만 보통 80%, 90%는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저를 그냥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없어요, 뭐가. 내가 첫사랑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첫사랑하고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잘한 사람, 그 사람 진짜 귀인이더라도 저를 알아볼까요? 저의 수강생 중에 마탱이하고 먹튀를 하고 저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왜 있었겠어 생각해요. 제가 첫사랑이라. 그 사람이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돈을 내가 벌게 했고, 그 사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경을 받아봤고, 그 사람 한 번도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창의력을 저의 어때?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어때요? 그 시스템을 자기가 조금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어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귀인도 어때요? 적군이 같고 그 적군을 어때요?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저랑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은
좋을 수도 있지만 최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안 찾아봤고 아이스강이 나의 첫사랑. 미안하지만 지출 내역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프로세스예요. 제가 이 경험이 없으면 이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또 본질이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해 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 대부분 노하우를 얘기해 주고 대부분 왜 그렇고 설교를 해주죠. 근데 진짜 본질은 이거예요. 저는 지금 뭘 해라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작용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뭘 했을 때 우리가 또 잃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과정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한테 준 탤런트인데 이 탤런트를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닫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똑똑한 사람마저도 못 깨닫냐?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안다라고 하는 마음,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요, 안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꽉 자기 뇌 속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똘끼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잠식돼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하고 있고, 너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를 찾을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겼고, 그 똘끼짓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창의력, 그 영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쪽으로 아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왜 똑똑하지 않냐? 자기의 그 똑똑함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는 표현을 제가 잘 쓰잖아요. 제 책에서도 얘기했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IQ가 높은 거지 지혜가 없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면요. 다각화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모르고요. 삼삼선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더라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차피 죽을 몫인데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걸 망각하고 살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 진짜 본질적인 측면에 다시 돌아오다 보면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해요? 철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똑똑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못 살아요. 봐봐요. 제가 지금 병신부터 시작해서 똑똑한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깨닫게 만들려고 많은 시도했지만 많이 실패를 또 했어요. 이런 실패 경험이 없는 인간들이 훨씬 적이 많아요. 규모 경제를 하신 분들, 저보다 구독자 수도 훨씬 많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닌지를 몰라요. 어쨌든, 네, 뭐 도움 되길 바라겠어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긴 네. 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반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어쨌든 되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에 뭘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말씀드리면서 들었어요. 다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 대표님. 인생에서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순간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돈을 못 벌고 그럴 때 사실은 되게 괴롭거든요. 근데 그때 왜 괴로운가 좀 그 뿌리를 보면 내가 스스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인간은 가장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쓸모를 개발하고 또 그리고 그런 쓸모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좀 그런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동기부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쓸모 있어요. 모두 다 쓸모 있는데 비교 의식, 그 질투 때문에 그 쓸모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비교를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요.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쓸모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기의 쓸모를 계속 개발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깨닫지 못하면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쓸모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자기의 가능성을 봐주고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스스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이건 찰리 먼것도 얘기하는데 가늠하면 적어도 어때요? 그 가늠하는 순간에는 어때요? 그래도 상상이라도 해서 어때요? 그래서 짜릿하거든요. 그리고 뭐 식욕이 있으면 어때요? 먹는 순간 그래도 어때요? 배부르거든요. 근데 질투하면 나한테 짜릿함, 배부름 이런 게 없어요. 질투 자체는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쓸모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줘야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쓸모 있는 걸 자기가 알아도 그 쓸모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쓸모 없는 거를 봐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 질투예요. 질투하는 사람들 특징이 닭대가리라서 그래요. 왜? 인간은요, 모두 다 쓸모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쓸모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살아있고 숨 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선 그 아이가 쓸모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경제 활동하는 건 그 아이의 어때요? 책임감 때문에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조차도 쓸모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만든 게임을 어때? 소비하고 있잖아요.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경험이에요. 게임하는 것도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건 언젠가 쓸모 있는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경험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질투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막 로스쿨에 들어갔고, 저 사람은 외국에 유학도 갔고, 저 사람 여러 가지 나라 언어도 하고, 저 사람은 월 막 몇 천만 원씩 벌고 있고, 저 사람 저런 자동차를 타고 있고, 쟤네는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쟤네는 저렇게 멋있게 살고 있고, 쟤네 남편은 뭐 어떤 거고, 쟤네는 뭐, 그게 다 뭐예요? 비교예요. 그리고 그 비교 안에 딱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사람들 앞에 뭐 강의할 줄도 알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막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때요? 막 이런 컴퓨터도 할 줄 알고, 그런 센스, 그런 게 다 뭐예요? 그리고 뭐 기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리를 잘하는 것도 쓸모 있는 거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하면 쓸모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정의해버려요. 정의하는 것까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정의가 대부분 뿌리를 보면 어디서 왔냐? 비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교하고 질투하니까 어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쓸모 있는 것도 쓸모 없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람은요, 제일 멍청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잃으면서 뭔가 얻으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고 그걸 믿어요. 근데 몰라요. 건강을 실제로 돈으로 바꾸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건강을 음, 돈으로 바꾼다니까. 그게 뭐예요? 비교. 그게 뭐예요? 쓸모 있게 보이려고 건강을 돈하고 바꾸더라고요. 음, 바꿔줘요. 그리고 건강을 잃었을 때 어때요? 다시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건강이 회복될까? 저는 불면증 때문에 정말 많은 비용을 많이 냈어요. 다양한 병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녔는데 자율신경계 문제, 불면증, 특히 저 같은 케이스가 내가 의사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의사들은 거의 다 없어요.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러니까 진단할 때도 그 원인이 중요하지 않고 어때요? 결과만 주고 어때요?
처방해요, 약을. 근데 저한테 효과가 없어요. 그런 처방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세부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업체도 실제로 그런 의사도 얼마 없어요. 그걸 내가 직접 또 찾아야 돼. 이게 참 재밌는 게 돈이 있어도요, 잠을 못 자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 돈이. 근데 그걸 수정할 때까지는 어때요? 그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잠을 못 잔다고 내 앞에 5만 원짜리 엄청 많이 쌓였다고 잠을 잘 잘까? 잠을 못 자면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는 정확하게 죽음을 계속 상상하게 돼. 왜? 잠을 못 잤을 때 들어오는 질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뭘 의미해요? 쓸모 있는 인간이 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이게 연결된 거고. 근데 누군가는 어때요? 그 작은 이득을 쫓느라 어때요? 쓸모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되려고 하는데 이미 원래 쓸모 있는데 쓸모 있는 인간이 되려고 할 때 너무 어때요? 멍청한 지출과 멍청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어때요? 그 겉도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때요? 나의 진짜 중요한 인간관계를 놓치고 나의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허하게. 다시 돌아오면 쓸모 있는 인간 진짜 되고 싶냐?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나는 이미 쓸모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내가 시작하는 거랑 난 왜 이렇게 쓸모 없지? 여기서 시작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나는 쓸모 없네?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 안 돼. 그리고 나는 쓸모 있네 그 순간 깨닫잖아요. 과거의 것들도 쓸모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쓸모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갑자기 순간 이동해버려요. 근데 쓸모 없다? 계속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100번, 1000번 쓸모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지가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복제를 못해요. 기술은 줄 수 있는데 뭘 복제 못해요. 세일즈 프로세스, 뭐 콜드콜 유튜브 다 줄 수 있어요. 이 뭐 어떤 시스템, 깔때기 시스템 뭐 다 줄 수 있어. 근데 뭘 못 줘? 믿음을 못 줘. 그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봐야 돼. 왜 쓸모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노력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정 안 하고 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서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인정 못 해. 그러면 어때? 쓸모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이런 영상을 방구석에서 그냥 쭉 보고 있는 사람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전 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내가 왜 할까? 그런 사람을 제발 wake up, 예, 깨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쓸모 있는 인간이 예전에는 10대 때, 20대 적어도 내가 지금 40대, 50대라고 10대 때, 20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깨워야 돼. 깨우는 순간 어때? 나 쓸모 있네. 나 쓸모 있었네. 나 쓸모 있는 인간이 돼야 되겠네. 그리고 더 쓸모 있게끔 난 가야 되겠네. 이게 딱 봐봐요.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동기부여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끊임없는 그 쓸모를 계속 찾아갈 거지만 내가 할 수 없다 하면 이런 영상이라도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쓸모예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동기부여 받아요. 제가 동기부여 준 건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그게 있는 건가? 그 사람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겠죠. 방구석이라도 원래 이런 거 안 볼 수도 있어. 근데 왜 이거 봐요? 연결됐으니까. 한 번 보면 됐지 왜 지속적으로 볼 거? 연결됐으니까. 그 사람이 없다면 제가 쓸모 있을까? 생각해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야. 지구촌에 나 혼자야. 정말 죽고 싶을걸요. 상관관계가 있고 우리의 어떤 먹튀년들도 있고 우리의 적들도 있고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우리가 망했으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한 다 우리한테 쓸모있는 인간이에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구만 쓸모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우리하고 연결 전혀 안 된 사람도 어떻게 보면 타고 타고 보면 다 연결이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괴롭힌 사람도 결국에는 쓸모있는 인간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데
저는 실제로 저한테 잘해준 사람보다 저한테 못되게 굴어가지고 정말 저를 괴롭게 하고 제 주변 사람까지 괴롭게 한 사람, 그런 인간한테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웠고 그런 인간 덕분에 제 몸값이 가장 빨리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 쓸모있는 인간이었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악당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귀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쓸모했어.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야 돼.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음, 제가 너무 작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그 쓸모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쓸모없다는 생각이 느껴질 때 사실 그게 교만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각자의 쓸모가 있는 건데 또 새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면을 오늘 좀 보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대표님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쓸모를 개발하려다 보면 성장이란 또 키워드를 붙잡게 돼요. 성장이란 키워드를 붙잡게 되는데 어떤 성장을 사람들이 주로 쫓나 보면 그러니까 제 기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밖에 보여지는 자꾸 성장을 쫓고 그게 안 되면 또 마음에 갈등이 와요.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 내가 나도 볼 수 있고 남들도 볼 수 있는 그 성장에 어떤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성장하려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거기서 그 성장을 멈추면 오는 어마어마한 사실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이유와 성장이 멈추려고 할 때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전략과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멈추려고 할 때 오게 되는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성장을 멈추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창의적인 거를 이제는 멈췄다는 뜻이에요. 창의력은 우리 인간에서 가장 고귀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의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관에 가서 그런 어떤 아트를 보는 게 그게 창의력이 아니에요. 그런 창의력도 물론 창의력, 그런 예술도 창의력이겠지만 창의력은 무엇보다 지속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지속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루한 걸 계속 지속하는 건 그건 창의력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로버트예요. 로버트는 창의적이지 않잖아요. 로버트 자체가 계속 지루하고 지속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로버트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대체 불가능한 그런 능력치를 개발하는 게 저는 창의력인데 성장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멈춘 사람의 특징을 보면 창의 필요하다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음, 창의력이 대체 뭐지? 창의력이 어떻게 생겨먹었지?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삐까뻔짝하고 할 때 뭐 랜딩 페이지 만들고 세일즈 퍼널을 하고 뭐 온라인 뭐 디지털 명함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고 할 때 저는 뭐 했는지 알아요? 저는 콜드콜 했어요. 그게 창의력이더라고요. 남들은 되게 블로그를 글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따따따 해가지고 자동화를 오토매틱 그거 다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성공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저도 러셀 브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클릭바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제하고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똑똑하지 않아서 못 하기 때문에 나의 성공, 나의 어떤 경제적인 걸 내가 포기해야 될까? 아니에요. 똑똑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창의적인 거더라고요. 내가 했던 건 콜드콜이었어요. 그냥 무식하게 사람들이 블로그를 썼으면 그 블로그 썼는데 어떤 사람 전화번호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 전화번호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 잡고 브리핑하고 오퍼를 던지고 15만 원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상품에 대해서. 근데 그게 불과 2019년이에요. 얼마 안 돼요. 6년 전이에요. 6년 전, 6, 7년 전이죠. 근데 봐봐요. 누군가는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하는데 그것도 창의력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의력을 발휘했고 누구는 똑똑한 상태에서 창의력을 발휘했는데 나는 똑똑하지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똑똑하지 않은 사람. 특히 나이가 오히려 40대 넘고 50대, 60대들은 더 인터넷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몰라요. 저도 지금도 컴맹이거든요. 제가 왜 애플을 쓰냐면 컴맹이라서 애플을 써요. 윈도우스를 쓰면 너무 힘들어요. 뭐 갑자기 뭐 병독인가? 뭐 예, 그 알약 같은 걸 하면 벌써 긴장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홈택스 더 들어가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 뭐 알약 그런 것들. 그런 걸 또 잘못 다운하면 컴퓨터 속도가 되게 느려지고. 제가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되게 폐쇄적이고 그런 걸 내가 전혀 염두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봐봐요. 덜 똑똑한 상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 콜드콜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강점이더라고, 오히려. 한국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국어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력까지 들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신선함과 독창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멘트 또한 한국 사람들한테 복제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멘트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콜드콜 저한테서 또 배우는 걸 좋아해요. TM 영업 치면 다른 사람한테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서 배우는 게 그만큼 독창적이고 신선하기 때문에 또 그게 연결. 왜 그 경험치로 저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가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건 콜드콜 했고 콜드콜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하는 거를. 근데 저는 그게 빅딜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엄청 큰 딜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드 스쿨 전화 통화하는 그 말 몇 마디를 하는 거를 저한테서 배울 때 과연 내가 지루한 걸 가르쳤으면 지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왜? 경쟁자가 있고 항상 뺏는 도둑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먹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먹튀한 사람들 어때? 똑같이 따라하면 나는 이 시장의 경쟁에서 사라져요. 난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창의력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의력이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쓰는 창의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금 이런 말을 들어보면 너 똑똑한데 지금 내가 똑똑해진 거지 그전에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내가 또 똑똑했던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전에 또 똑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똑한 게 나중에는 봉리의 힘으로 빵빵빵 터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코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성장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멈추지 않으려면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 창의력은 내가 없잖아요. 주변에 그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좀 묻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 거가 되는 그런 착각처럼 착각이 아닌 착각까지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나도 이런 게 있네. 창의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거를 제가 또 연결시키고 깨운 거죠. 내가 창의력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코치님도 쇼츠를 찍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롱폼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걸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줄 수 있는데 그 멘트 치는 걸 내가 어떻게 입안에 한 알 한 알 밥을 씹을 때 이건 이렇게 씹고 이건 저렇게 씹고 내가 어떻게 그걸 모두 다 가르쳐 줘. 그걸 가르쳐 줄 수 없어. 그 본인의 창의력으로 나온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을 뿐이에요. 아, 이게 창의력이네. 이렇게도 살 수 있네. 이렇게도 돈 벌 수 있네.
이렇게도, 아니,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네? 구독자도 저보다 훨씬 여러 배로 많잖아요. 에? 여러 배로 많잖아요.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아요? 그게 저랑 함께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내 머리에 똥 싸려고 하고, 그래서 마탱이 가더라고. 어떻게 내가 가르쳐 주는데 스승보다 제자가 어때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시스템인 거 어떻게 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 저를 호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린디 효과를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 같아.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도 나는 어때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 내 위에 똥 싸고 그 shame of you. 예, 그냥 그 사람만 어때요? 재수 없겠죠. 왜? 그렇게 도와준 그런 귀인을 그렇게까지 배신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살고 자기 자녀한테는 앞으로 뭐라 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난 다 죽고 다 줘도 항상 더 많이 또 더 새로운 것들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는 생겼어요. 예. 그래서 멈추고 싶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우리 항상 이런 말 있잖아. 누구랑 함께 하냐가 중요하다고.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함께 하면 돼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규모적으로 그런 참 유명하고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애인 경제 하나만큼은 내가 개미들 밑바닥에서 나처럼 올라오려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시스템 안에 제가 지금 얘기한 창의력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아니, 이게 된다고? 된다고 머리로 내가 해석해 줄 수는 없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돌이켜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시켰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창의력이 다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본인들한테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지를 못하고 아까 제가 성장이 멈추는 부작용을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제가 학원 하던 시절에 내 힘으로 갈아놓고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두렵고 불안했거든요.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왔는데 이 방식으로 여기서 더 하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근데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이거를 널뛰다가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뭔지 모르고 했던 것들에 그냥 연결로 어느 순간 뭔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꺼낼 순 없거든요. 근데 꺼내놓고 보면 이게 맞아. 그거였구나를 경험을 해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다시 한번, 어쨌건 저의 유튜브가 성장하는데, 대표님이랑 아니었으면 저는 인생의 유튜브라는 걸 시작조차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누구랑 함께 하는지가 정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들고, 대표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람들이 자유라는 걸 되게 많이 찾아요, 쫓아요. 근데 본인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왜 내가 이 선택을 했는지를 모르고 선택을 해요. 물건 살 때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선택할 때. 근데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사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자유롭고 싶어서 그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게 그 자유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어떤 모습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자유라는 거에 가깝게 선택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지 조금 질문 자체가 복잡하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유는 이게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성에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속성이라고 하는 건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음.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봐봐요. 내가 진짜 멋지게 벤츠 제일 비싼 거 3억 넘는 마이바흐를 끊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자유일까? 끊을 수는 있겠죠. 한 번 끊었으면 두 번 또 끊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건 지속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월세를 받는데 월 3억, 4억씩 받아요. 그럼 매달 끊을 수 있겠죠. 이건 자유 맞아요. 음.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벤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그게 내 욕망인 거예요.
그 욕망을 내가 purchase 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자유일까? 그렇지 않아요. 음, 자유라고 하는 건 지속성이에요. 음,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야 되냐? 음, 지속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북한 체제에서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늘은 내가 잘 살아요. 근데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바로 어때요? 그 위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속적이지 않아요. 항상 두려움을 떨고 항상 누군가의 궁뎅이를 핥는 소리를 해야 돼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근데 자유는 어때요? 진짜 자유는 그 지속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왜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런 나라가 중요한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간다라고 하는 건 지속성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후대를 앗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뭘 할 때 내가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돼. 예. 음, 내가 이 여자랑 살 수는 있어. 이 여자랑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 사는데 살 수 있을까? 내가 샤넬 백으로 이 여자를 꼬셨으면 결혼해서는 샤넬 백이 아니에요. 샤넬 백의 봉리의 힘으로 이 여자를 어때요? 계속 끌고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샤넬 백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렇게 반짝이는 거 가지고 여자를 꼬셨다면 그게 지속성이 없다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욜로라고 하는 거를 알잖아요. 예, 오늘 하루만 살고 어때? 내일 당장 죽을 듯이 오늘만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감정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소비할 때 자유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돌아오면 자유는 지속성이에요. 음, 내가 지속적으로 돈 벌 수 있고, 내가 지속성으로 이 사람하고 관계심을 할 수 있고, 내가 지속성으로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지속성으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도, 좋은 음식을, 진짜 좋은 음식은 집에서 해 먹는 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지속성이 없으면 어때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밖에 나가 사 먹는데, 그걸 어떻게 지속해? 그런 비용. 거기에 비용을 쓴다라고 하는 건 자본 배분에 대해서 내 경영자로서 틀려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무지하고 모르다 보니까 심지어 그 전체 큰 틀로 놓고 보면 어떤 정권을 지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정치가 나한테 어느 만큼 중요하고 이 투표가 어느 만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모르다 보니까 어때? 멍청한 사람들한테 투표를 주고 멍청한 정치인 몇 마디에 어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한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자유는 내가 어때?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오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걸러내는 과정에 자유는 이런 게 자유구나. 자유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부정할 수 있어요?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정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자유하고 싶지요.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해요. 그게 오래 갈수록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 장기 투자해요. 투기를 해요. 대부분 투기를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항상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투기해서 먹었던 돈은 어느 순간 다 토해내야 된다. 유일하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든 금융이든 내 사업이든 내 인생이든 장기 투자, 장기의 복리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자유라고 하는 건 그걸 차곡차곡 알아내는 것부터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누군가는 자유롭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자유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유에 대한 정의를 제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진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유로운 사람은 내 앞에 말을 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고객 앞에 가서 꺼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는 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유는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게 자유예요. 자유를 개인의 일상의 자유부터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의 자유부터 정체의 자유까지 굉장히 폭넓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자유의 속성 중에서는 지속성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물건을 선택할 때 사실 그 느낌 때문에 구매할 때 많거든요. 이걸 사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멍청한 감정인데 가장 달라진 게 뭔가를 돌아보니까 그런 멍청한 결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PCN과 함께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고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진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감정과 그 어떤 삶이 아니라는 걸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멍청한 선택을 안 하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삶이 가벼워졌다는 좀 그렇게 오늘 말씀 마무리 주신 내용이 연결이 됐어요. 오늘 어, 자유로운 삶과 그리고 제가 PCM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인터뷰 대표님 너무 깊었어요. 너무 깊어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치. 감사합니다. 네.